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CPBC 보도국 맹형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뉴스 공감에서는 제가 이 팀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번째로 모시는 앵커입니다. 그런가요? 영광입니다. 그 전에 계속 자주 잘렸나요? 진행자들이? 아니, 최근에도 또 보니까 그 김혜영 기자가 그만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선방위 때문에 그만둔 거 아니냐. 선방심이 그 징계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얘기를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김혜영 기자가 계속 고민했고 본인은 취재 현장에 있는 게 낫겠다. 그러고 싶다라는 의견을 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징계를 받았던 팩트체크 코너를 사실 제가 좀 담당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사실 잘려야 되면 제가 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면서. 아니 그 일부에서 어쨌든 김혜영 기자가 마지막 멘트를 하시면서 선방심이 징계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잘린 거 아니냐 그렇게 뭐 알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선방심이 징계를 유발한 제가 지금 진행자로 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평화방송이 그런 걸로 진행자를 교체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맹 기자님 잘 부탁드리고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일단은 뭐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맞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그 영수회담 뭐 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하느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 국민들의 걱정은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두 사람 밝은 표정으로 회담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웃으면서 이재명 대표 오른팔을 툭 이렇게 치는 거가 저는 약간 기시감이 든 게 예전에 그 대선 후보 경선할 때 홍준표 후보 팔을 이렇게 툭 쳐가지고 뭐 누가 나이가 많네 누가 적네 뭐 이런 뭐 약간의 예의가 없네 이런 논란까지 살짝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특유의 제스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습관 같아요. 습관 같고 좀 친근감을 표시할 때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이거를 좀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그냥 그냥 편하게 봤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났을 때도 이렇게 툭툭 이렇게 치는 장면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윤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후보 때 TV 토론할 때 만났고 당선 축하 전화하고 그리고 국회에서 뵀다라면서 입을 뗐고요. 그러면서 편하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표는 날씨가 좋은 것 같다라고 답을 하자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고대한 만남이라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공개를 하고 이제 비공개로 전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기자들도 생각하고 보는 시청자들도 생각을 했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모두 발언까지 공개를 한다였어요. 근데 모두 발언과 비슷한 발언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나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좀 혼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취재진이 나가려고 하자 그 이재명 대표가 주머니에서 A4 용지를 꺼냅니다. 그리고 취재진의 퇴장을 좀 만류하면서 잠깐 있으라고 하면서 대통령께 드릴 말씀을 써왔다라고 했고요. 윤 대통령의 얘기를 먼저 듣고 하려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뼈 있는 발언을 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20분밖에 안 걸리더라. 근데 실제 오는데 700일이 걸렸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뼈가 언중유골이네요. 자, A4 용지에 담긴 이재명 대표의 요구사항들 지금 10장이었으면 내용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나요? 네, 첫 번째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 중징계가 이어지고 있다. 보도를 이유로 기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부분 제가 음성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정부의 비판적인 방송에 대해서 중징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스웨덴 연구기관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는 그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
민생회복지원금은 꼭 수용해 주길 부탁한다. R&D 예산 뭐 다시 복원하는 것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한꺼번에 추경하면 좋겠다라는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의정 갈등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국회 공론화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 그리고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고요. 네 번째, 거부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달라. 그리고 다만 좀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고요.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적극 수용해달라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의제로 넘어갔는데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그리고 실용 외교 검토해달라. 남북관계, 한일관계 등을 언급을 했습니다. 말미에 이런 말을 좀 덧붙였는데요. 이 대표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여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야당과 국민들이 가지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그동안 언론에서 언급이 돼왔던 그런 것들이 어떤 거를 언급할 것이냐 뭐 이런 뭐 이제 예측도 많이 나왔는데 그냥 다 언급했네요. 그러니까 다 언급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작심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오늘 이제 이 해설 기사에 많이 보였는데 자 근데 이제 눈에 띄는 것 하나는 김건희 여사 혹은 김건희라는 단어를 언급하진 않았지만은 사실상 언급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 부분도 음성을 좀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의미심장했던 부분이 이 대표가 정치라는 것이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본인을 향한 수사나 이런 부분을 좀 언급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회담은 오후 4시 14분에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약 2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된 겁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1시간 정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뭐 1시간 20분까지 길어질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더 많이 좀 진행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후에 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왔는데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나서 그 뭐 퍼센티지가 100%면 윤석열 대통령이 85%를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는 15%밖에 얘기를 안 했다. 이거를 뭐 천주로 실장이 계산을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니 그렇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감안해서 들으셔야 되지만은 대통령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 뭐 이런 걸로 조금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용산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그런 제안들을 여러 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뭐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건데 현장 기자들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오늘 뭐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관측들이 나왔는데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다. 다만 내용은 예측 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대통령 발언 없이 이재명 대표만 발언한 부분 이거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사실 예전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이 좀 즉흥적인 면이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다 준비했던 행사도 뭐 쇼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꾸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반응이 있었고 다만 대통령실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도 민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기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봐도 의료개혁이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이 부분, 이 정도 좀 공감대를 형성한 것 이외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사안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종종 만나기로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브리핑을 따로따로 했어요. 대통령실 따로 민주당 따로 했는데 좀 각자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실 입장은 좀 어떤 게 나왔나요? 대통령실은 공감대를 좀 이룬 부분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공감대를 이뤘다는 부분이 의료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연금개혁의 필요성 이 부분입니다. 또 민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론으로 들어가서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확인했다라고 했고요.
사실상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예.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유족 지원이나 어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특별법 법안이 민간 조사위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좀 평가가 박한 걸로 보여요. 예, 야당에서도 브리핑을 했는데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민생을 회복하고 국정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대표가 회담 끝난 뒤에 답답하고 아쉬웠다.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데 의미를 둬야겠다. 이런 반응 내놨습니다. 예, 이쯤에서 야당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정의 당선인 이현주 의원 당선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 이현주 의원님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네. 오늘 영수회담 총평부터 좀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주권자로서 심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엄중한 심판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심판의 민의를 반영해서 영수회담을 한 건데요. 이제 그렇게 반영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심판을 반영해서 뭔가가 달라질 것을 많이 기대들을 했을 텐데 뭐가 달라졌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수회담을 한 것 자체에 시작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이제 관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그래도 정치라고 하면 고소고발 남발되고 정적인 야당에 대한 언플로 이 어떤 뉴스가 가득했는데 그래도 국정에 대한 어떤 여야 간의 비상한 논의, 국정에 대한 논의가 주 이슈가 돼서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운 것에 대해서는 좀 뭔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이제 모두 발언에서 길게 여러 쟁점들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눈에 띄는 요구 사항은 좀 어떤 거였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예? 일단 재정 정책에 대한 기조, 경제 정책에 대한 기조 전환,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 요구하신 거랑 R&D 예산을 추경에 넣어서 바로 좀 해보겠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굉장히 급박하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이렇게 주변의 얘기들을 둘러보면 굉장히 시급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부분 이런 게 좀 눈에 띄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특검 요구 중에서도 특히 최상로 특검에 대한 얘기들은 많은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공감하는 것들이라서 그 부분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도 대통령이 몇 가지 이견을 말씀하시긴 했습니다만 예. 그 부분 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거부권 유감으로 표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국회의 어떤 입법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요구 이런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예. 다 눈에 띄셨네요. 많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눈에 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페이스북에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이렇게 쓰셨어요. 네, 지금까지 잘못됐다면 상대의 제안 받아들여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같이 한번 해보고 같이 검증하면 어떤가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 건지 뭘 검증하자라는 건지 좀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제 아마 대통령 국정기조 중에서 국민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민생과 경제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다들 대동소이하게 다들 경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고 그런데 2년 동안 대통령이 균형 재정을 고수를 하고 계신데 지금 경제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돈이 마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이게 국가가 돈을 그러면
재정을 썼을 때, 재정을 풀었을 때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물가가 오르니까 균형재정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를 2년간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도 그렇고 그럼 어쩌란 말인가. 그럼 계속 이대로 그냥 손 빨고 있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돈 풀면 물가 오른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어떤 고전적인 경제학 이론의 얘기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면 전쟁과 그다음에 미국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돈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거의 12조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아직도 걷어들이지 않는 상태고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이 올려도 안 걷어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돈을 걷어들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 뭐 이거 긴축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에서 우리끼리 막 이거 돈 마르고 있는데 우리만 막 이러고 있는다고 해결되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선진국들은 리쇼어링 한다고 해가지고 다 자기 나라에 지금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막 짓고 다른 나라에 막 공장 짓고 이러니까 그 나라 임금 오르고 이래가지고 다시 경기는 다른 나라 경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가 오르니까 다시 또 물가가 올라서 다른 미국 같은 나라의 물가가 막 오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쥐어짜도 다시 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물가가 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옛날 같은 고전적 경제학 이론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만 이렇게 꽉 짜내고 있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때 뭔가 필요한 게 있어 국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이쯤 되면 이제 2년 지났으니까 이쯤 되면 야당이 뭔가 제안을 하면 우리도 순발력 있게 뭔가 국가 역할도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을 때는 정부가 재정도 조금 써보고 그래서 한번 검증해보고 이게 어떠냐 저게 어떠냐 이런 거 머리 맞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정책 기조를 한번 전환을 해보고 대통령이 경제를 잘 모르시는데 너무 어떤 그 기존에 해왔던 거 꽉 짜매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방식을 고수하지 말고 특히 이제 물가 문제도 글로벌 이제 경제 요인이 크기 때문에 한번 민생지원금을 좁아서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검증도 해보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기존에 뭐 퍼준다 이런 식의 관념, 경제를 이념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의 시대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씩 해보면서 다양하게 국가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이념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서로 이렇게 뭔가를 모색해보는 머리를 맞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꼭 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추경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R&D 예산도 바로 한번 이것을 좀 회복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좋다. 이거 한번 좀 검토해보자. 우리가 전문가들 서로 모여가지고 토론해보자.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아직 질문드릴 게 몇 개가 있어서 맹영균 기자가 저 질문을 할 겁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맹영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의료개혁 관련해서도 용산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의대 정원 증원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2,000명 증원 방침에 좀 동의했다라고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의료 개혁의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좀 그 공감을 했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방식 그리고 절차, 그다음에 특히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합의를 이루어내지 않고 우격다짐식으로 뭔가 추진해가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때려잡기식으로 모든 거를 처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절차와 구체적인 방식과 그다음에 이 로드맵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야당과 협의를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 같고요. 아마 그 큰 틀에서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증원이라는 어떤 그 큰 그
목표가 이제 증언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 기본적인 정신에 대해서 합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서 네네네.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 의원님 활약 그리고 민주당의 활약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현주 의원이었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도 이쯤에서 좀 그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하나밖에 못했지만은 네, 다음에는 좀 더 많은 브리핑으로 많은 뉴스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맹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